근데 플레이 스타일 보면 막 끌어오르지 않아요? 너무 멋있잖아. 뭐 퍼스트 팀도 가능, 누적도 더 쌓았을 거고. 그래서 70경기 이상을 뛰어도 우승은 못했을 것 같아요. 이게 저주가 아니라 그냥 무관. 새 차 구매하시나요? 카동의 실시간 금융 데이터 분석으로 금리는 낮게 캐시백은 높게 전문 매니저를 통한 견적 비교와 계약을 한 번에 내 차 비싸게 팔고 꼼꼼한 출고 점검 및 프리미엄 패키지까지 이 모든 혜택을 카동에서 한 번에 새 차 살 때 카동. 또 이제 만약이라는 주제를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네. 이 두 선수 외에도 이 주제는 다른 선수들도 엄청 많이 달리더라고요. 무릎이 싱싱한 데릭 로즈. 무릎이 싱싱한 데릭 로즈. 진짜 저는 그 무릎이 아파서 커리어를 망친 선수 중에 앰퍼니 하더웨이. 그 선수도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하더웨이도 무릎이 안 좋았거든요. 그 다음에 그랜트 힐 아시죠? 코트의 신사. 그분은 유리 발목이었어요. 그래서 두 명이 제2의 마이클 조던이고, 조던 은퇴하고 나서 NBA를 이끌 주역이었는데, 뭐 그랜트 힐은 마지막에 좀 더 많이 뛰긴 했지만 앰퍼니 하더웨이는 진짜 단명했거든요. 데릭 로즈도 딱 그런 느낌이에요. 폭발적으로 커리어 초반에 뭐 앰퍼니 하더웨이도 커리어 초반에 퍼스트 팀 2번, 데릭 로즈는 3년 차에 MVP. 엄청난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 테이텀, 돈치치, 뭐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 엄청 잘하는데 MVP 없잖아요. 로즈는 3년 차 때 그걸 받았어. 그리고 뭐 데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카고 불스가 60승 이상 거뒀어요. 근데 플레이 스타일 보면 막 끌어오르지 않아요? 너무 멋있잖아. 그것도 불스 유니폼을 딱 입고. 근데 결국에는 데릭 로즈가 뭐 부상 때문에 이제 커리어가 끝났죠, 사실. 더 이상 높이 뛰지 못하고. 그런데 만약에 로즈가 건강했더라면 저는 로즈가 시카고를 떠날 일도 없었을 것 같고, 그러면 뭐 우승 여부를 떠나서 그래도 전성기를 뭐 한 5년 정도 더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금 데릭 로즈랑 동갑인 선수 아직도 잘하잖아요. 듀란트, 스테픈 커리 다 로즈랑 동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빨리 사그라든 거죠. 그래서 데릭 로즈가 무릎 부상을 안 당했더라면 당연히 위대한 커리어를 쌓았겠죠. 왜냐하면 뭐 마인드셋 좋죠. 시카고 불스라는 인기팀에 있죠. 초반부터 뭐 승리와 그 다음에 그런 영예를 맛봤잖아요. 당연히 뭐 지금 스테픈 커리의 라이벌 정도 돼 있지 않았을까? 라이벌 정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표현이지만, 커리랑 완전히 다르지만 동년배에 같은 MVP 출신에, 그 다음에 같은 빅마켓에, 같은 인기팀에 매너 좋고 인성 좋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발현되면서 NBA의 인기가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데릭 로즈가 처음에 데뷔했을 때 NBA가 인기 되게 없었을 때였어요. 그때 커리가 잘하기 전이었거든요. 커리, 르브론이 라이벌이 되기 전이어서 그때는 사실 NBA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지 않았는데, 로즈가 나타나고 나서 엄청 많은 팬들이 열광했어요. 플레이 스타일도 그렇고 덩크도 진짜 미친 덩크 너무 많이 찍었거든요. 진짜 아마 영상 찾아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커리의 라이벌이 됐을 거다. 왜냐하면 무릎이 건강하니까. 무릎이 건강했으면 어쨌든 30대 초반까지는 붕붕 뛰고 날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데릭 로즈가 NBA 처음 왔을 때는 3점 홍수 시대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로즈는 3점이 강한 선수는 사실 아니에요. 근데 지금과 같은 시대면 데릭 로즈는 저는 3점도 더 발전시켰을 거다. 그래서 커리의 라이벌이 됐을 거고, NBA 인기를 끌어올렸을 거고, 당연히 지금 너무너무 부족해진 누적도 저는 굉장히 많이 쌓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건강 이슈를 가지고 있는 선수가 70경기 이상을 뛴 엔비드는 과연? 뭐 조엘 엠비드도 간단하죠. 엠비드는 필이 좀 많이 다칠 수밖에 없는 빅맨 포지션이고, 몸무게도 엄청 많이 나가는데 유로 스텝 엄청 밟죠. 그 다음에 사이드 스텝 밟으면서 뭐 수비도 열심히 하죠. 또 점프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엠비드는 로즈랑 마찬가지로 필연적으로 많이 다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데릭 로즈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너무 벌크업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몸무게가 근육량이 너무 많았던 거야. 로즈가 90kg가 넘었었거든요. 그게 살쪄서가 아니라 근육량 때문에 몸을 이렇게 키운 거지. 무릎으로 다 과부하 가잖아요. 조엘 엠비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슬림한 체형이거나 근육질은 아니잖아요. 최근에는 좋아졌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즌 초반에는 몸 상태 개판이었어요. 시즌 치르면서 이제 몸 상태를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좋은 습관으로 바뀌면서 뭐 MVP도 받고 노력을 했는데, 70경기 이상 뛰는 엠비드라면 뭐 백투백 MVP 가능했겠죠. 당장 이번 시즌에 이제 부상 때문에 날아갔지만 가능했고, 또 70경기 이상 뛰는 엠비드라는 건 플레이오프에서도 이제 건강하다는 전제가 깔리잖아요. 그렇다면 이라딱 엠비드는 없겠죠. 엠비드는 계속 이라딱이거든요. 옛날에 그 뭐였죠? CP3에게 붙었잖아요. 타궁사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가 그렇거든요. 우궁사. 우궁사. 근데 엔비디가 지금 그래요. 엔비디는 저렇게 훌륭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컨퍼런스 결승도 못 갔어. 왜냐? 플레이오프 때마다 부진하고 또 플레이오프 때마다 동료가 다치거나 본인이 다치거나. 근데 엔비디가 70경기 이상 뛴다면 플레이오프에서의 건강을 또 뭐 증명하는 셈이고, 그렇다면 컨퍼런스 결승 정도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MVP도 사실 빅맨으로서 MVP 2번 이상 받는 경우가 사실 요키치랑 야니스 전까지는 쉽지 않았거든요. 샤킬 오닐도 MVP가 한 번이에요. 빅맨 중에 정규 시즌 MVP를 많이 받았던 게 최근 유럽 선수 때문이지 진짜 별로 없단 말이죠. 그래서 조엘 엠비드는 멀티 MVP 수상, 그 다음에 뭐 올해 수비수도 가능, 뭐 퍼스트 팀도 가능, 누적도 더 쌓았을 거고. 왜냐하면 엠비드가 NBA 데뷔하자마자 2년 반을 날렸어요. 2시즌 반을 못 뛰었다고 아예. 그러면 당연히 손해를 보는 거는 누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내 전성기도 그만큼 사실 소비하게 된 거고. 그래서 조엘 엠비드는 필히 관리가 좀 필요한 선수긴 한데 또 너무 많이 다치기도 하고, 본인이 그런 부상과 굉장히 좀 가까운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저연차 때 너무 몸 관리를 안 했던 부분이 저는 지금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봐요. 항상 뭐 부상인 선수들은 좀 아쉽죠. 아까 말씀드렸던 앰퍼니 하더웨이, 그랜트 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때는 제가 고등학생이었으니까. 최근 들어서는 뭐 데릭 로즈도 마찬가지고, 뭐 많이 다치는 선수를 보면 본인들이 제일 답답하겠죠. 뭐 브래들리 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엠비드도 그렇고, 로즈는 뭐 이제 거의 NBA 커리어가 끝이 났지만 엠비드는 좀 건강하게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결론을 내자면 그냥 좀 약간 미안한 얘기인데, 그 엠비드의 얼굴에 무관이라고 써 있어요. 관상을 좀 보는데, 그 예전에 토론토에게 털리고 엠비드가 울면서 라커룸 지나가는 그 사진 있잖아요. 저는 그게 한 번씩 꿈에 나와요. 그래서 70경기 이상을 뛰어도 우승은 못했을 것 같아요. 이게 저주가 아니라 그냥 그 엠비드의 얼굴에 써 있어요. 네, 무관. 이건 번외인데 지금 촬영했던 거 말고 네. 댓글 중에도 많더라고요. 그 중에 좀 맞아요. 눈여겨봤던 댓글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그거. 크리스 폴이 만약에 LA 레이커스로 트레이드가 됐다면, 예전에 크리스 폴이 뉴올리언스 때였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구단주 대행 역할을 NBA 총재가 했어요. 데이비드 스턴. 그래서 뉴올리언스 펠리컨스랑 LA 레이커스랑 이제 트레이드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주요 골자는 크리스 폴이 코비 브라이언트 옆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크리스 폴이 레이커스로 가는 거였는데, 이걸 데이비드 스턴 당시 구단주까지 역임을 했던 총재가 반대했거든요. 반대를 했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형평성이 안 맞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그 당시에 크리스 폴과 코비가 뭉쳤더라면, 코비는 어차피 뭐 우승 반지가 있었지만 크리스 폴이 지금 현재까지 우승 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저는 우승을 못한 선수 가운데 가장 좀 불운하고, 우승을 못한 선수 가운데 제일 농구를 잘하는 선수가 저는 크리스 폴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농구를 봤을 때는 찰스 바클리가 너무 아쉬웠고, 패트릭 유잉도 마찬가지고, 칼 말론도 파이널 3번 나가서 전부 다 졌거든요. 그러니까 우승을 못했다 뿐이지 정말 농구를 잘했던 선수인데, 크리스 폴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랄까, 모든 기운이 우승을 피해가는 느낌? 왜냐면 플레이오프에서만 4번 아웃됐어요. 뭐 때문에? 부상 때문에. 이게 NBA 역사상 가장 많은 횟수입니다. 플레이오프 도중에 손이든 뭐 햄스트링이든 어디가 아파서 크리스 폴 자녀 플레이오프 때 못 뜁니다라고 4번 떴어. 이것 자체가 세폭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정규 시즌 때 다치면 돌아올 수 있는데 플레이오프 다치면 끝이잖아. 그리고 피닉스랑 미러키랑 할 때도 2대0으로 파이널에서 앞서다가 내리 내판지면서 우승 진짜 2발짝 전에 밀려났죠. 그리고 뭐 말년에 또 골든스테이트 왔는데 뭐 또 골든스테이트 빌빌거리고 있죠. 이대로 가다가는 뭐 우승할 가능성이 사실 높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휴스턴 로켓츠 시절에도 거의 골스 꺾었다가 마지막에 또 부상 있고 뭐 3대4로 지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 폴의 트레이드를 고 데이비드선 총재께서 승인했다면 크리스 폴의 NBA 커리어가 바뀌지 않았을까? 왜냐면 내가 우승을 또 달성하게 되면 어느 정도 또 내려놓으면서 플레이할 수도 있는 게 있는데, 크리스 폴의 느낌은 뭐냐면 내가 정말 이 경기, 이 시즌 우승을 위해서 너무 쥐어짜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 작은 키에. 그래서 저는 가장 흥미로웠던 주제가 크리스 폴이 레이커스를 갔더라면 이라는 주제입니다. 우궁사라는 별명도 없었겠네요. 없었겠죠. 우궁사나 아니면 뭐 파궁사의 별명은 아마 엠비드에게 처음으로 주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